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가족이 마침내 자신의 집을 소유하려는 꿈을 실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 집을 축하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세트, 아늑한 조명, 미소를 지으며 찾아오는 친구들, 선물까지. 그러나 기쁨의 밤이어야 할 일이 갑자기 남편이 잔을 들고 폭탄 선언을 떨어뜨리자 악몽으로 변합니다. 엄마, 모두에게 새 아파트를 보여주세요. 불편한 침묵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그 재산의 모든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아는 아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친밀한 파티였으며 소피아와 버딤의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녀의 부모님의 희생, 즉 가족이 가장 사랑했던 시골집을 매각한 결과였습니다. 나머지는 15년 모기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약속. 아니면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합니다. 마르코스와 앨리스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은 어때요? 소피아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눈이 빛나며 묻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직 완전히 맞춤화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앨리스는 공간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방하는 웃음과 건배,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항상 도움을 주는 버딤은 음료를 제공하고 농담을 하며 완벽한 호스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치 긴급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들이 부엌에서 서로 지나갈 때 부드럽게 묻습니다. 아, 네, 그냥 어머니가 오시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오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는 자연스럽기보다는 회피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배가 뭉치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무슨 엄마? 그들의 시어머니인 이리나 콘스탄티노브나 바이리너 칸스턴티노브너는 다른 도시에 살았으며 그들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긴장돼 있었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중한 형식의 춤을 추었습니다. 소피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어머니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버딤은 과장된 놀라움의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렇죠. 잊어버렸어야 했는데. 별거 아니죠? 그녀는 떠오르는 산성 반응을 삼킨다. 지금은 파티를 망칠 때가 아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동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0분쯤 뒤에 인터콤이 울린다. 버딤은 거의 대답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문 앞에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아이리너 칸스턴티노브너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머리와 단순한 가족 저녁 식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버딤은 그녀를 열정적으로 포옹하며 외쳤습니다. 이리나가 들어와서 며느리를 향해 계산적인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피냐. 새 집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 몇 분은 매너의 극장입니다. 아이리너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정중하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호기심을 뛰어넘는 관심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소유욕이 묻어나네요. 저녁 식사 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잔을 다시 들어올리면 바딤은 일어나서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립니다. 친구들, 건배를 하고 싶어요 라고 그는 소피아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이정표인 이 집, 이 새로운 장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손님들은 일어나서 웃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가 그녀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마, 모두에게 새 집을 보여주세요.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고 얼어붙었다. 잘 들으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그가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인다. 버딤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미소를 유지합니다.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 거란 말이야. 결국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로 더 큰 아파트를 선택했지. 내가 말하지 않았어? 현실은 그녀에게 무너진다. 부모님의 희생. 그들을 수년 동안 묶을 목이지.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협의도 없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더 가까워져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뒷방. 저에게 딱 맞습니다. 배경화면도 제가 골랐어요. 바딤이 계획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의 눈이 마주치며 당황스러워한다. 누군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하려 하지만 침묵은 귀청이 터질 지경이다. 소피아는 속으로 분노와 배신감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가 계단통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이미 의심했던 것이 확인되는 것을 봅니다. 건물 앞에 주차된 이동 트럭, 가구를 내리는 남자들. 그 중에는 이리나의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커다란 옷장도 있었다. 그는 아파트로 돌아와 신이 난 바딤을 발견하고 손님들에게 덤마방 내 개조 공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아이리너는 이미 주방에 향신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공간이 항상 그녀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얘기 좀 해야 해요. 이제요. 소피아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는 그녀를 역겹게 만드는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심이에요. 엄마가 여기 살 거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바딤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쿼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바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녀는 폭발합니다. 자기야. 아직 시간은 있어? 그리고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도움이 필요해. 마지막 빨대. 이 집은 부모님 돈으로 지은 거예요. 소피아는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시골집을 팔았습니다. 미국, 버딤.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인터콤이 다시 울린다. 아, 엄마의 나머지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겠군요. 벌써 문으로 향하고 있는 버딤이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편 이리나는 이미 남자들에게 각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지시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손님들은 당황하며 작별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결정을 내린다. 집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고 결정도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피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주방에서 이리나의 꼼꼼한 정리를 방해했습니다.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반박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턱을 들어 올렸다. 친구들, 그는 짐꾼들조차 일을 멈출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오프닝 파티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마주쳤다.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조정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지막 손님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 뒤에서 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닫혔다. 소피아는 팔짱을 끼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자, 얘기해보자.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임은 소리 없이 비난하는 듯한 아내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러자 이리나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랄한 발언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소피아,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15년 모기지론으로 구입했어요. 소피아는 방해를 무시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초기 지불금은 부모님 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여기에 와서 사는 것을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들어올리며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초대했고 저는 이사를 갑니다. 내 나이에는 혼자 살기 힘들다. 당신은 55세입니다. 아이리너 칸스턴티노브너. 소피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혼 이후 아주 잘 지내왔습니다. 아니면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핑계 뒤에 외로움을 숨기는 것이 더 쉬운가요?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배임이 폭발했고 목의 정맥이 돋보였습니다. 감히 내 뒤에서 결정을 내리다니?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하셨나요? 나한테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바임. 그 밖에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의 아버지인 그리고리 마트베비치, 그리고리 매트비벅가 위풍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의 남자,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재킷, 주머니 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인 옐레나 세르게예브나가 많은 전투를 지켜본 사람만이 유지할 수 있는 침착한 태도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리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입장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처럼 권위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서 해봐요. 이리나 콘스탄티노브나. 당신을 여기서 발견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입니다. 베임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리 매트비버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피아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자신의 기여가 무엇인지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것처럼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가족의 큰 희생을 치르고 구입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희 둘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대대로 이어온 여름 별장인 다차를 팔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친척을 위한 호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리나 콘스탄티노브나는 두 손을 꽉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구매 계약은 베임과 소피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리는 차갑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사위가 내 딸에게 마땅한 존경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합의를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협박이다. 바임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헐떡거렸습니다. 아니, 일러너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녀는 이리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젊은 가족입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삶을 구축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 이리나 콘스탄티노브나 그녀의 목소리는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토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입하지 않고 근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리나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지 아들과 친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질러너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점심, 저녁, 방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강요한다고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이에요. 그리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에 아직 쌓여있는 상자와 가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포터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제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베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서 소피아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옆에 있는 소피아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불확실성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서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명쾌한 목소리였다.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함께 내려야 했던 결정에 대해 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임은 마치 장면을 지우려는 듯 얼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피아가 옳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둘렀다. 즉, 당신은 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리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아니요, 어머니. 베임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피아와 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방문하고 도와주고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한다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리나는 마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것처럼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분명히 나는 남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유가 없습니다. 일러너는 교훈처럼 들리는 온유함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리를 잡을 시간입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소피아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시간 후, 이리나의 상자가 트럭에 다시 실렸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입고 떠났지만 사임했습니다. 그녀 뒤에서 문이 닫혔을 때, 베임, 소피아와 그녀의 부모는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말한 것, 그리고 아직 말해야 할 것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주장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배우세요. 아드라 그리고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족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베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소피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만졌다. 우리 할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오늘은 우리 둘이 새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5년 후, 현관문을 열자 난로 위에 국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오직 부모만이 아는 기쁨으로 가득 찬 베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티타월로 손을 말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펄럭이는 3살배기 알리사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에는 베임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침을 흘리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1살배기 티모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나요? 남편에게 키스하면서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베임은 미소를 지으며 얼리서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녀는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애플파이도 보냅니다. 소피아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새 시리즈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와 아이리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가꾸고 자주 방문하고 아이들을 도왔고 무엇보다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베임은 변했습니다.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족이 단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이기도 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원에서 당신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베임은 티모페이를 카시트에 앉히며 덧붙였습니다. 주말에 오기로 약속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파트를 주기 위해 다차를 팔았던 그의 부모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임은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가능해졌을 때 그들은 더 크고 편안한 새 시골집을 구입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거의 갈라놓았던 그 공간은 진정한 둥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쟁터였던 두 번째 방은 이제 얼리서와 티모페이가 자고 놀고 성장하는 어린이 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들과 베임은 침실 3개짜리 아파트를 위해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성장했습니다. 공간도요. 내 생각엔 일요일에 일이나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 것 같아요. 알리사가 손을 씻는 것을 도와주면서 베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조금 슬퍼했습니다. 물론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하세요.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그들은 뜨거운 차를 손에 들고 부엌에 머물면서 여름을 계획했습니다. 갑자기 소피아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잖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가끔은 그날 우리가 땅에 발을 딛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임은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눈을 고정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리서가 없을 것입니다. 티모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논쟁과 눈물, 의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고, 존중하고, 필요할 때 한계를 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은행에 가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베임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나뭇잎이 창문에 바스락거렸다. 아이들 방에서는 아이들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두가 자기 자리를 갖게 된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